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플러스 약 무조건 먹고 보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먹는 약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약 때문인지 몰랐어요. 저희 언니의 시어머니 약 부작용 사례입니다. 2023년 당시 82세셨고요. 거주 지역은 전라북도 임실의 농촌이었습니다. 가구 형태는 혼자 사셨고, 당시 복용약의 종류는 고혈압, 당뇨, 심장, 위장약, 수면제. 총 복용약 수는 7알에서 8알이셨다고 합니다. 약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언니의 시어머니 약 부작용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임실에 거주하시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힘들어서 농사를 그만 지으시겠다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셔서 자식들은 어머니가 이제는 힘에 부치시나 보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쌀 농사를 지으시며 밭을 일구어 먹거리도 손수 마련하시고 겨울 김장과 고추장, 된장도 직접 담그시며 건강하셨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모든 걸 손에서 놓으시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들어 그러신가 보다 자식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1년의 세월이 흐르고 가끔 찾아뵙는 언니의 시어머니는 기운이 없으시고 낮에도 누워만 계시고 우울해 하시며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라는 혼잣말을 하시곤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언니의 시어머니는 우울한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시고 항상 처져 있는 모습은 변함이 없고 멍하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도 어눌하게 하셔서 혹시 치매 전조 증상일까 싶어 동네 병원보다는 규모가 큰 준종합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답니다. 딸 셋과 아들 둘의 자식들 모두 걱정과 함께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별일이 아니구나 싶어 한시름 놓았다고 했습니다. 안도감을 가지고 퇴원을 한 지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시어머니를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위에 나타난 증상이 좀 더 심해지고 우울감이 커지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이웃으로 지내는 친척 어른께서 아무래도 어머니를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자세한 검사를 한 번 더 해보라는 말씀에 광주 전남대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치매 검사와 함께 이런저런 정밀 검사를 해보았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살짝 보이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사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여 어머니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현재 어머니께서 복용 중인 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복용 중인 약 중 고혈압 약과 당뇨약은 대략 10년 전부터 복용하셨고, 수면제는 3, 4년 전부터 복용하시고, 추가로 심장이 두근거려 동네 병원에서 심장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고 둘째 시누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복용을 용량보다 더 증량해서 복용하고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저녁에 한 번 복용을 하시라고 했지만 추가로 한 번을 임의대로 더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혹시 어머님의 현재 증상이 약 부작용 때문인가 싶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의 필요한 약만 처방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용량이 줄어들자 어머니께서는 불안해하시며 약을 다시 처방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사 선생님께 다시 진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약을 드셔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 복용약 안에 수면제 대신 비타민 C 등 영양제로 약 알수를 채워 늘 드셨던 8알 정도로 맞추고 실제 몸의 치료를 위한 약의 종류는 5알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복용량을 줄인 지 2, 3일 후 어머니의 증상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나타난 증상들이 거의 사라지고 병원의 주치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병원에 계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며 조금은 놀라워하시며 퇴원을 승인하셨다고 합니다. 퇴원 후 바로 집으로 가시지 않고 둘째 딸 집에 한 달 정도 지내시며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어머니께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시골집이 더 편하다며 가고 싶어 하셔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언니는 시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알게 된 내용을 추가로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귀가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맞춰드렸는데 보청기를 끼우면 들려오는 특이한 소리가 불편하셔서 착용을 꺼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한쪽은 완전히 안 들리시고 한쪽만 조금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청기를 안 하면 양쪽 모두 들리지 않아 소통할 수 없게 되신 거지요. 보청기가 불편하다고 뺀 상태로 마을회관에 가다 보니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엉뚱한 답변으로 사람들과 사이도 원만하지 못하니 마을회관도 잘 안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차려주시는 식사는 영양과 균형이 있는 식단이지만 집에서 혼자 드실 때는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드시다 보니 입맛도 없고 밥 한 숟가락을 물에 말아 대부분 김치로만 드시게 되어 체력은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우울하셨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떨어진 체력에 여러 약을 드시다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 것 같고 동네 병원에서는 증상만 듣고 처방을 했던 것입니다. 심장 검사를 했을 때 별다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심장약을 처방받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의 약중 수면제는 둘째 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아 어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수면제 복용법을 지키지 않으시고 저녁 식후 한 번 드시고 주무시기 전 한 번 더 약을 드셔서 두 번 복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자식들은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를 말리자 어머니께서는 부엌에 수면제를 몰래 따로 넣어두시고 추가로 더 먹고 계셨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대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당시 약간의 고지혈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이 어머니를 관리할 수 없으니 고지혈 약을 추가로 넣어서 드시는 걸 권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지는 못한다고 미리 약을 복용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인데 의사 선생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른 것은 잘못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언니의 시어머니가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해보면 복용약은 고혈압, 당뇨, 수면제는 저녁에 한 번, 그런데 고지혈 약이 추가되시고요. 뺀 약은 심장약, 요거는 비타민제로 대체되고 추가로 드셨던 수면제는 비타민C로 대체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기존에 당신께서 드시던 약들이 빠져있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믿으신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수면제를 한 번 더 복용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노년의 삶은 도시보다 농촌의 환경이 더 마음의 여유가 있어 편안하게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는 거주 환경보다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지내시는 어머니를 위한 건강 가이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보청기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내장 보청기 시술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는 것도 한번 적어 봤고요. 식사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권하시는 거죠. 따뜻한 물 한잔 하도록 아침에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지 않도록 이웃 어른들께 선물을 좀 드리며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 아로마 테라피로 건강을 돌보시는데 저희가 만든 통증 파스 있잖아요. 그걸 로션 타입으로 만들어 드리면 바르시는 것도 편하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간 선생님, 네. 제가 앞으로 다시 가서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들고 나서, 아니, 지금 다음 장, 끼어들고 나면 선생님이 이제 목소리가 좀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고 나면은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맥을 아니, 잃은 아니, 건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쭉 흘러가면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제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그 100세가 다가오고 계신데 보청기를 안 하세요. 그 이제 보청기를 안 하시면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굳이 안 하세요. 그 또 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7, 8년 전에 계속 몸에 미열이 있고 전신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약을 몰래 버려서 안 먹어요. 이제 이분은 몰래 약을 먹어서 문제잖아요. 음. 근데 우리 집은 약을 몰래 버리고 안 먹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속이고 이제 먹었다 우기는 거죠. 계속. 아, 약을 잘 먹고 있다. 당뇨약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약을 잘 먹는 줄 아는데 증상은 이제 전체 계속 미열이 있는 거예요. 왜 미열이 왜 있냐면은 전신 염증이 좀 있고 그러면 미열이 있어요. 그리고 늘상 몸이 좀 불편하죠.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뭐 잔치국수를 먹거나 떡을 먹거나 그걸 막 3일 연속 실컷 먹고 나면 전신에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몸살기처럼. 그러면 그때 그러면 한나절 한두 끼 굶고 이제 뭐 레몬이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버티면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50대였다면 잔뜩 먹고 몸살 걸렸나 봐. 내가 피곤하네. 이러면서 내가 쌍화탕을 먹었을 거야, 옛날에는. 근데 저는 지금은 매일 이제 뭐가 몸이 불편하면 다 적어요. 오늘 뭐야 다리가 조금 뭐 발끝이 좀 어떻다. 또 오늘 컨디션이 몸살기 살짝 있다. 그러면 몸살이 아니었어요.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걸 체크하지 않았다면 몸살 기운 있네? 좀 더 먹어서 기운 내야지. 내가 학원 원장할 때 이럴 때 생각을 하면 더 먹어? 그럼 계속 이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나 선생님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선생님한테 전화 통화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분은 이제 통닭 먹고 나면 몸이 막 여기저기 쑤신대요. 그래서 통닭 먹고 나서 몸 쑤시니까 빨리 나가서 뛰어다닌다는 거야. 걸어 다니고. 근데 음. 저도 그 나이 때 이제 40대 후반에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고선 내가 건강 관리를 하면은 뭐하러 살아? 내가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알려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탄수화물 중독이 됐고 지금 입맛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지. 식생활을 바꾸면 나중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바빠갖고 샐러드를 막 씹어 먹고 있었는데 그 샐러드를 막 씹어 먹어도 그 달콤하고 굉장히 맛있고 양배추를 그냥 막 당장 씻어갖고 막 뜯어 먹고 있잖아요. 짐승처럼 원시인처럼. 근데 그게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그 막 맛있는 빵과 케이크와 막 그 라면과 밥들의 그 맛있었던 그 맛들이 지금 그냥 응? 아까 딸기보다도 여기 샐러리를 막 이제 이것저것 씻은 거를 그냥 풀을 막 여기서 이제 씹어 먹고 더 맛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알려주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음식들을. 저는 이제 몸이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 전 단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바꾼 건데 바꾸고 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진작에 그럼 내가 이게 맛없어지고 건강식품이 맛있어질 거라는 걸 알았다면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 근데 음. 이제 그래서 우리 샤워님은 이제 당뇨약을 몰래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보기에 분명히 당뇨약 드시고 뭐 했는데 이 상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전신에 미열이 있다. 그리고 음. 상태가 이렇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다. 어떤 바이러스일까? 막 이러면서 맨날 음. 연구하고 피 검사 맨날 하고 그다음 다음에 이제 또 뭐까지 했냐면 세균의 감염일까? 뭐 세균 검사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딱 볼 때는 이제 더 알았어. 당뇨 때문에 지금 저렇게 열이 살짝 미열이 있는 거고 당뇨 때문에 지금 몸이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음.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벽이 있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온가드 사탕 있죠. 네. 그거를 뭐 세일한다 해서 제가 20개를 샀어. 20개를. 그게 18,000원에서 지금 2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나를 구박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 세일하는데 뭐 하려고 그거 사요. 그죠? 20봉을? 먹지도 않을 건데. 그러고서 필요도 없는 걸 왜 사냐고, 그거를. 그래서 사놓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봉지를 줬어요. 저녁 때 이제 시어머니한테 간다고 하길래. 한 주에서, 이거 음. 갖다 드려, 엄마? 그랬더니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어. 엄마 열이 정상이 됐고, 몸이 어. 너무 개운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완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뭐니? 네가 준 그 사탕은 도대체 무슨 사탕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저기 온가드 사탕이다. 그래서 온가드가 선생님 있잖아. 아까 제가 이게 시나몬이 혈당을 네. 낮춘다 그랬잖아요. 네. 온가드가 더 낮춰요. 자, 음. 온가드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나몬이 들어있고, 오렌지 클로버? 들어있고, 오렌지. 클로브.
항상, 항염,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들어있어. 유칼립투스 들어있을걸? 네, 로즈마리. 로즈마리 들어있지? 네, 자, 그래서 이 시나몬 오일 한 개 갖고는 당을 많이 못 낮춰요. 음, 온가드가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낮춰요. 근데 그게 온가드 오일에 5방울이 들어있거든? 근데 아, 그거를 4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돼, 선생님들. 네, 5방울이니까. 이게 또 4시간 지나서. 근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 90세 됐으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5알씩 먹으라고 했는데, 3알만 먹어도 효과가 충분했거든요. 근데 나는 음, 5알 먹어야 된다고 막 우기고, 우리 애들 아빠는 3알만 먹겠다고 우기고 막 서로 그랬거든요. 근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 아빠가 말이 많은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뚱뚱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오이를 더 많이, 그러니까 5방울 기준이야. 먹을 수 있는 음. 게. 그럼 두 사람 중에 더 적게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이 더 적게 먹어야 돼요. 뚱뚱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순환이 안 돼서 뚱뚱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오이를 몸에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더. 그러니까 더 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셨잖아.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3알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음, 제가 또 어제 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우리 거기 댄스 선생님이 이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이제 친정 어머니가 80대 초반이신데 친정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잠이 안 온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따님은 엄마 건강을 케어해서 이것저것 하라고 막 설명해주면 엄마는 듣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음, 엄마가 말 안 들으니까 그 안타까우니까 막 너무 화가 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와서 갑자기 입안이 막 먼저 입안이 마른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온갖 사탕을 갖고 계신 분이 당뇨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이 이거 하나 먹어보라고. 그게 또 당뇨도 내리지만 염증도 되잖아요. 염증도 가라앉히니까. 그래서 네네. 하나 먹고 났더니 너무 좋다고. 와, 나 이거 당장 주문해 사야지 이랬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를 더 주세요. 빨리 더 먹게 이렇게 돼. 그럼 돼야 안 돼요. 어? 그렇군요. 분명히 4시간 지나고 먹어야 되잖아. 10알 먹나, 그러니까 하나를 먹으면 10방울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약이 딱 효과가 그죠? 수면제는 네네. 저기서 한 번만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집에 와서 얼마 생각하니까 내가 한심한지, 그 좋아요? 하나를 더 먹어. 이랬어. 근데 선생님이, 그분이, 딱 거절한 거야. 아니라구나. 그냥 이거 됐다. 내가 완전히 그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먹으면 더 좋다. 막 약간 양재물도 그지 공짜로 먹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니까 하루에 3알씩 먹은 거 잘한 거고. 왜냐면 나이가 됐으니까. 그리고 어제 그 선생님이 한 개 안 먹고 바로 한 개 더 안 먹은 게 너무 잘한 거고. 그런 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 사탕을 하루에 3알씩 먹으면 그게 30알이니까 열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달에 네. 3봉이면 6만 원이에요. 그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막 20봉 했으니까 다 드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기, 3봉씩 해서 5개월이면은 15봉이잖아요. 음, 근데 15봉 드시고 나서, 5개월 딱 드시고 나서, 그냥 그, 미열이 잡혔어요. 사라졌어요. 음,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7, 8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절 5병을 돌려주더라고요. 봉을.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먹지, 왜 주냐. 또, 그때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줬는데, 다 먹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약효가 좋아서 확 맨날 걱정하고 엄마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15봉 먹은 거 나 돈을 좀 주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날 째려보고 가버렸어요. 실패했어. 그 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돈이 된다면 그 사탕 그거 드시는 게 괜찮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형편이 되면. 근데 당뇨약이 더 싸다니까. 당뇨약을 그 당뇨약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아니 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이걸 한 6개월 드시는 거가 이제 나는 계속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6개월 정도만 먹어도 어느 정도 약간 좀 5년 젊어지나 봐요. 10년 젊어지나 봐요. 어,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안 적었지만 제가 아, 추천을 해드리고 선생님 추가로 하세요 이거? 아, 네, 추가로 넣을게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내장 보충 시술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음, 계속 엄마가 자꾸 빼놓고 다니면서 그 약 먹으라도 안 드시고, 막 얘기해도 안 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다가 보청기를 내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술이잖아요.
무슨 90살 되신 분한테 또 수술이야. 막 그랬는데, 그거 하시고 후유증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음, 이거 제가 한번 그 상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다시 알아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아직 80대 초반이시니까 수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90이 넘었을 때 수술한 것 같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는 했는데,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저기 귀가 안 들리면 굉장히 빨리 치매가 오고, 또 소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또 뭐냐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답답하냐. 그래서 해보니까 가슴이 이제 그 심장, 으로 이렇게 피가 통하잖아요. 그 동맥. 그쪽이 좀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쭉쭉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갖고 또 대수술을 또 시켜 심장 그 있잖아요. 혈관 그쪽에. 우회술, 다른 거, 해서 피가, 우회수술을 시켰어요. 90도 넘으신 분한테.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심장 수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 대수술이잖아. 심장 수술 했으니까. 네. 의사가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걸 수술을 시킨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어, 치매 환자가 됐어요. 바로. 수술하고 나서.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인지 못해서 가슴이 안 아프다고 하는지, 인지해서 가슴이 음, 안 아프다고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옆에서 보기에는. 5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음,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 거 수술시켜서 이게 지금 엄마가 완전히 여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된 거야. 가족을 아무도 음, 못 알아보고, 이제 시아버님 돌아가기 전에는 시아버님만 알아보다가 시아버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들만 알아보는 거죠. 한 명만. 그 중에 아들 한 명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치매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오고 계셔요. 그건 음, 치매가 아니고 뭐냐면 그 수술 후유증 같아. 너무 음, 그게 힘이 겨우니까. 그래서 김 선생님은 환자들 많이 보셔갖고 그게 뭔지 이제 이해가 바로 되시죠. 그죠? 그 음, 나이도 80 넘으신 분이 수술하면 이제 그 후유증이 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뭐랄까. 그 의사들은 수술하는 의사는 계속 수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겁나는 게 내가 80대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혹시나 수술 강제로 시키면 어떡하나. 온 가족이 떨고 있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단결해야 돼요. 갑자기, 너는 이 수술을 해야 돼. 이럴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 이제 고민 중에 하나에 그것도 갑자기 수술시킬까 봐. 여기서 어. 저기 온갖 사탕 선생님 한번 저기 한번 더 지금 추가 바로 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아니요,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 다음 장 네, 넘어가서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예, 좀 전에 선생님이 약간 먹는 거 이상하면 미열이 뜯다고 말씀하셨고, 50대에는 내가 좀, 진짜 감기 몸살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좀 몸이 열이 좀 나는 것 같지? 그래서, 감기 몸살인가? 그랬는데, 그날 진짜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 좀 좋을까 내용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귀 건강을 지원하는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이제 청력에 도움을 주는 10ml 롤온 만들기입니다. 10% 정도 20방울 넣는 건데요. 코코넛 오일에 헬리크리섬 10방울, 유칼립투스 2방울, 코파이바 3방울, 프랑킨센스 5방울. 그리고 이제 코코넛으로 나머지 채우고 롤볼을 끼운 다음에 이거를 흔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귀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롤링하도록 어머님한테 이제 존중과 인정과 지지를 담아서 저녁에 전화를 드리는 거죠. 매일 저녁 엄마 귀 주변으로 이렇게 롤링 한번 해주세요라고 안부 전화도 드릴 겸 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사례로 저희 우지원 선생님 저기 박사님께서 텔레비전 그 볼륨이 엄청 컸다가 이제 낮춘 사례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청력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당 관리를 위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인데 시나몬 꿀차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꿀 한 300ml 정도에 에센셜 오일을 시나몬을 10방울, 그리고 레몬 10방울, 오렌지 10방울만 넣어서 이걸 잘
섞어주고 하루에 한 잔 정도 따뜻하게 차 한 잔 하시면 좀 그 혈당 관리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몬수 만들기 1리터. 이거는 그냥 아예 1000ml의 물병에 레몬 오일을 한 두세 방울 넣어서 물 만들어 놓고 하루에 이제 뭐 한두 잔 이렇게 마시는 거죠. 세 번째는 편안한 수면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첫 번째 방법은 수면제의 도움 없이 건강한 수면을 지원하는 바디로션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바디로션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시트러스 폭탄도 해봤죠. 근데 이번에는 알로에 겔과 코코넛을 섞어서 만들 때 베티버, 라벤더, 샌달우드, 마조랑, 프랑킨센스, 오렌지 이 오일들은 내가 조금 수면에 건강한 수면에 좀 도움을 주는 오일들로 구성을 블렌딩을 해봤고요. 요거는 잘 흔들어서 만들어 주시면 선생님들 뭐 경험 있으시니까 좀 잘 하실 것 같고요. 하루에 한 번 전신에 로션 바르는 걸 한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편안한 수면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두 번째는 호흡이 또 편해야 이 수면이 좀 잘 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의 사례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라벤더, 프랑킨센스, 유칼립투스, 마조란, 오렌지 이렇게 물 100ml 기준으로 디퓨징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건강을 지원하는 아로마 오일을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시골에 계셨던 저희 언니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떤 아로마들이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시더우드, 지역사회 유대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을 주며 개인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웰빙이라는 정서적 지원의 치료의 그 치유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유칼립투스의 강한 멘톨 향기는 육체적, 정서적, 신체에 대한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도록 권장하며 온전함과 건강을 주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라고 합니다. 일랑일랑, 억눌린 감정을 해소함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과거의 정서적 외상을 풀어주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개인이 분노와 슬픔과 같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에 묻혀있던 감정이 빛을 발산하도록 도우며 감정적 치유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여 기쁨을 더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왜 이 일랑일랑에 대한 이 오일을 조금 여기 선택적으로 넣었냐면 저희 언니의 시어머니의 제가 이제 살아오셨던 삶을 제가 언니를 통해서 들은 게 있었는데 돌아가신 그 사돈 어른께서 엄청 속을 썩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억눌린 감정을 좀 해소하시면 어떠실까 싶어가지고 넣어봤고 클라리세이지, 열린 마음과 비전이라는 키워드인데 개인이 인식을 바꾸는 것을 도우며 진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을 열어주어 마음의 산만함을 제거하고 창조적인 힘이 실현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가능성을 이미지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라는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 언니 시어머니의 약 부작용 사례를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